제가 오늘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. 지금부터 서울대학교가 아이들을 정시로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대학교는 아이들을 선발할 때요,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역균형부터 잠깐 보면요, 지역균형은 이제 아이들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이에요. 수시처럼 뽑는 거죠.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수능에 대한 점수가 60%가 들어가고 저 교과 평가가 40이 들어갔는데, 저 40%는 정량 평가가 아닙니다.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. 그러면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요, 추천 인원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달라요. 성적, 이 수능이 일단 100%로 아이들을 선발하고요. 거기에서 수능 성적에다가 교과 평가를 2단계로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는데, 저 교과 평가 20%는 아까 지역균형 40%와 동일한 선발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능 위주에 대한 이런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큰 차이는요, 저 교과 평가에 대한 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다. 그래서 일반은 20%, 지역균형은 40%,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 오는 거다. 요 부분인데, 자, 그러면 전형별로 어떻게 아이들을 뽑냐면요, 일단 국어가 100, 수학이 120%, 그리고 사회과학이 80,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이 반영 비율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걸 가지고 이제 표점 갖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 하나, 영어인데요.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등급에 대한 감점 처리를 하는데, 1등급과 2등급이 0.5 정도 차이 납니다. 0.5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대학교는 2등급 아이들도 솔직히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. 특히 수학 잘 본 아이들. 근데 이번 시즌은 국어 잘 봤으면 진짜 완전 날개를 달겠죠. 그런데 3등급부터는 솔직히 조금 점수가 깎이긴 하지만 저 2.0도 2점 빠지는 것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은 해요.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영어 3등급까지도 지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는 전 얘기하거든요. 그리고 1, 2등급은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과 아이들은 제 2외 국어를 봐야 되는데, 솔직히 이번에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서울대학교에서 꼭 봐야 되는 거는 영어 2 과목이 있잖아요. 영어 2 과목이 필수는 아닙니다.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. 필수가 아니라는 건 그만큼 자연계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죠. 왜 그러냐면, 솔직히 내가 과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2 과목이 좀 부담이 돼갖고 연고대만 노리고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요번에 그 2 과목을 빼줬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자격 요건이 더 커진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좀 높아질 거고, 그리고 점수 분포 때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은 높아질 확률이 높은데,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신 투본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줬습니다. 저기 보시면 조정 점수 있죠. 근데 1, 2본 아이는 3점이라는 가산을 줬어요. 2는 5점인데 2는 잘 안 보니까 1, 2를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3점. 근데 저 3점이 생각보다 커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요번에 화투나 물투 표점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투본 아이들이 요번에 서울대학교 지원하면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. 또 하나가 있는데요. 수능 응시할 때요, 얘네가 과마다 2-1, 2-2 이렇게 나눠놨거든요. 이게 뭐냐면 2-1 아까 뭐 자연과학대학교나 공과대학교, 얘네들은 보시면은 이제 1, 2 라인을 섞어서 지원할 수 있는데, 물1, 물2, 화1, 화2 중에 한 과목 이상 반드시 봐야 돼요.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? 생명과 지학이죠. 이 아이들은 2-1 학과인 저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생명과 지학을 본 아이들이 저쪽으로 못 온다라면 물리나 화학을 본 아이들이 2-2를 활용했을 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요번에 서울대학교는요, 과탐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학과들마다의 지원 라인의 방향성이 달라져요. 그리고 경쟁률 잘 봐야 되고, 그리고 2-2 같은 경우는 뭐 수리과학부 워낙 좋은 학과다 보니까 지구환경이나 컴퓨터, IT 이쪽이 이제
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없이 그냥 원원, 원투 이렇게 섞어서 했을 때 가산점도 부여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자격 조건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번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이 바뀐 거예요. 자,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아까 교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 교과가 고려대학교랑 좀 달라요. 고려대학교랑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데 고려대학교는 솔직히 정량 평가하는 거지만 서울대학교 교과는 솔직히 정량 평가 안에 정성적 평가가 워낙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과 이수,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애가 자신의 관심 있는 그 학과에 관련된 이런 전공학업이 어느 정도로 이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성적도 보겠죠. 그래서 보면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들 그거 볼 때도 특목고 아이들 때문에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교과 이제 수행평가들 세부 능력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이수했던 과목들에 대한 어떤 연구 가치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A, B, C 해갖고 점수를 준답니다. AA는 10점이고요. AB는 8점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합격한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대학교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솔직히 저 교과 가지고 학업에 대한 성적이 막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그래도 A, B는 나와야지 유리하긴 하더라고요.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AA는 모르겠지만 A, B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저 서류에 대한 비중이 왜 낮아졌을까? 왜 비중이 저렇게 뒤집지 못하지라고 생각해봤더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건데 걔네들이 생각보다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AA가 10점, AB가 8점, 이렇게 6점, 3점이라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0%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5점, 4점, 3점, 1.5점 이렇게 들어간다.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서울대학교 지금 입결을 좀 분석을 해보잖아요. 그러면 확실히 지역균형이랑 일반 전형의 지역균형이 합격선에 대한 점수 이 부분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. 지역균형이 약간 더 높게 형성되는 게 아마 좀 추천을 받고 들어오고 좀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을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일반 전형이랑 많이 벌어지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. 어떤 학과들은 지역균형보다 일반 전형이 더 높은 학과들도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학과별로 뽑는 게 좀 틀리잖아요. 자세히 보시면.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공부에 대한 성적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지역균형이 일반 전형보다 약간 높게 입결이 구성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4 정시방송 합격을 위한 필승 정략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.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지금부터 채팅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